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격경사가 이렇게 터지네요. 첫 소식부터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웅뽕 찰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에 대하여 이런 많은 미담들이 쏟아지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영상 후반부에 확인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해외 진출까지 지금 전달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내용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힘의 원천,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에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존재 자체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 영웅시대 분들의 이 팬카페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지금 몇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19만 명의 회원수가 곧 달성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29만 명. 근데 최근 한 1000명 가까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시일이 불과 일주일하고 조금 더 걸렸다라고 하니 정말 단기간 내에 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18만 후반대였거든요. 자, 과연 누가 늘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축구 팬들, 정말 많은 이 축구 팬들과 임영웅님의 시너지로서 지금 수많은 기사를 통하여 미담이 나오고 있죠? 그 미담을 접한 일반 대중들이 바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카페에 굉장히 많이 가입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 시축 행사 덕분에 기존 18만 명 후반대였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19만 명을 돌파하는 굉장한 쾌거를 보여줬습니다. 이 추세라면요, 또 20만 명 돌파까지도 큰 무리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이긴 하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이 영웅시대 분들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계속하여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만큼이나 이제는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도 굉장히 막강해졌죠. 자, 어찌됐건 대중들과 축구 팬들까지 대거 가입하게 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 팬카페 회원 숫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감명을 받고 있죠? 아마 벌써 많이 보셨을 임영웅님의 오늘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시축 비하인드 영상일 겁니다. 이거 정말 제가 영상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놀랐거든요. 그 많은 부분에서 놀랐던 이유들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축 행사가 원래도 임영웅님이 팬들과의 봄나들이가 목적이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팩트라는 거를 임영웅님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했어요. 축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웅시대 분들과 이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모여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콘서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가 있을까라고 임영웅님이 굉장히 고심해서 나온 것이 바로 자신이 직접 전달해서 이루어낸 이번 시축 행사라고 보여졌습니다. 참 놀라웠던 건 사실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임영웅님이 자신은 그냥 이 사인한 유니폼을 이렇게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언론사에서도 워낙 임영웅님이 노래를 할 것 같다, 엄청난 무대가 있다, 또 엄청난 선물이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다 보니 임영웅님도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며칠 전만 해도 그냥 유니폼에 사인한 선물 주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판이 커져서 급하게
노래 무대까지 준비하게 됐다. 사실 근데 이 내용도 기사를 통해서 나왔었죠. 저는 당초에 노래 무대를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는데 원래 임영웅님은 그냥 시축 행사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노래까지 하는 무대까지 준비하게 되었다라면 굉장히 당황했지만 또 멋지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댄스 실력이 그야말로 일취월장하고 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면은 지금 이 신고 있는 신발 있잖아요. 이 신발 나이키 신발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는 모델이에요. 네, 농구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요즘에 발매된 신발입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워낙 나이키 운동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운동화 역시 나이키의 농구화로 나왔던 운동화다. 러닝화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이 모델이 사실 MZ세대들에게서는 굉장히 좀 유행을 했거든요. 임영웅님이 신발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 신발을 구매해서 신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 이승열 선수와 만났던 비하인드까지 막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모든 예측이 좀 들어맞았습니다만 그 예측이 들어맞고 나니까 저는 참 놀라웠던 게 제가 생각하고 설명드렸던 임영웅님이 어떠한 이 속마음, 이 비화들이 사실로 들어맞으면서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팬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구나, 팬들에 대하여 정말 깊게 생각했구나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영웅님이 한 곳으로 들어가죠. 이곳이 어디냐면 제가 그 FC 서울 축구장 이 좌석 설명할 때 박스관 있잖아요. 박스관. 그게 여기입니다. 네. 이곳이 박스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박스관의 장점이 이 들어가서도 임영웅님이 이제 이렇게 할머님도 만나고 인사를 하지만 이 박스관에서 요 문을 통해서 이 블라인드 치고 이 문을 통해서 바로 밖에 테이블석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석이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금액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좌석에서 임영웅님과 가족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다가 경기 시작하면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관람하는, 그러니까 대기석을 하나 더 준 거예요. 보통은 여기 안에서도 관람을 하는데 여기에서 임영웅님이 이제 메이크업도 받고 하다가 아예 밖에 나가서 관람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이고, 중요한 거는 할머님을 만난 임영웅님과 할머님의 표정이죠.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하나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여기 옆에 등장한 분이 제가 듣기로는 외삼촌 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분이 이제 외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님과 아드님과 따님이 손주분을 데리고 함께 축구를 보러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날 할머님도 얼굴이 나왔고 이 외삼촌 분도 얼굴이 이렇게 그냥 영상에 공개가 됐는데 임영웅님의 어머님도 분명히 현장에 계셨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여러 편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좀 한 가지 의아했던 건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유튜브 영상에는 딱히 등장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뭐 속면은 잘 모르지만 아마 좀 부담을 느끼셔서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는 근데 분명히 임영웅님의 어머님을 촬영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또 다른 컨텐츠에서 임영웅님의 어머니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보면 분명히 임영웅님의 어머님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카메라들을 보고 임영웅님의 유튜브 컨텐츠로 촬영돼서 나중에 차후에 공개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가 돼서 그 예측은 맞았습니다만 특이하게도 임영웅님의 어머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차후에 다른 컨텐츠에서 등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출연을 안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다음 장면에서 좀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습이지만 임영웅님과 이 할머님의 이 애틋함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 임영웅님이 할머님과 이렇게 기념사진도 촬영을 했는데 아직 이 기념사진이 따로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공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념으로
그냥 각자가 소장하기 위해서 촬영했던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할머님이 함께 등장을 해서 영웅님과 이야기를 하는 내내 자세히 보시면 나오지만 어떻게 하고 계시냐? 사진이 잘 안 잡히네요. 네. 보면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이 이때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이 이제 밖에서 축구를 보고 이 관람하던 그때도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외삼촌분과 할머님이 다 임영웅님 바로 앞좌석에 앉았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뒤돌아봐서 임영웅님의 손을 계속 잡고 이야기하는 할머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할머님이 굉장히 정정하신 걸 볼 수가 있고, 임영웅님 역시 이 할머님과 함께 축구를 보러 온 신난 손주의 모습을 그냥 고스란히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사진도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고, 좀 웃겼던 장면 중에, 웃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할 때, 어머님이 이렇게, 외할머님이 이렇게 소나트를 하는데, 얼굴을 가리니까, 임영웅님이 얼굴은 가리면 안 된다라면서 이렇게 포즈를 잡아줘요. 이 모습이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할머님에게 임영웅님이 이 유튜브 설명 드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톱니바퀴를 눌러야 되고, 막 상세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때 모습처럼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손으로 얼굴 가리시면 안 된다 라면서 이렇게 손 내려드리고, 보면은 임영웅님의 허리를 이렇게 할머님이 탁 감싸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정말 얼마나 손주를 아끼는 할머님의 모습인지를 알 수 있고, 물론 이 연예인분들의 가족사를 보면 사실 좋은 사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박수홍 씨 사례도 그렇고, 최근에는 뭐 심영탁 씨? 뭐 그쪽도 이렇게 어머님이나 뭐 부모님들이 이 연예인들의 유명세와 이 돈을 이용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벌이곤 하는데, 보통 그래서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면요, 전부 다 그 덕을 보려고 하는 심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할머님은 임영웅님이 무명 때부터, 아침마당에 출연할 때부터 누구보다도 나와서 임영웅님을 홍보하고, 임영웅님의 작은 무대건 행사장이건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 손주다, 예뻐해 주시라, 직접 나서서 매니저처럼 홍보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임영웅님을 이 할머님이 예전부터 아껴왔는지 알 수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임영웅님에 대한 사랑은 이 아티스트로서 유명세를 타고 지금 뭐 걸어다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이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 손주이기 때문에, 내가 예뻐하는 손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너무나 아끼는 모습이 이렇게 화면 하나하나에 다 담겨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할머님과 어머님에게 우리 아티스트는 정말 깊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부럽기도 하고, 역시 이런 큰 사랑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임영웅 님도 많은 분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스타가 되지 않았나. 간단하게 요기를 하죠. 임영웅 님이라고 해서 막 굉장히 비싼 뭐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수박하게 도시락을 시켜서 맨밥에다가 이렇게 먹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소박한 모습을 가진 슈퍼스타는 제가 예전에 임영웅님과 비견하여 말씀드렸던 영국의 비틀즈라는 국민적 스타. 사실 뭐 국민적이 아니라 세계적 스타였죠. 자, 이 비틀즈를 모르는 전 세계 팬이 없는데, 그들 역시 굉장히 좀 검소한 삶을 살았고 좀 굉장히 서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영웅님 역시 지금 엄청난 돈을 벌었고, 뭐 대기업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에도 이렇게 좀 검소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히 그 인성 자체가 좀 남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할머님과 함께 했었던 이 애틋한 손자의 모습이 가식이 아닌 진짜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 축구화를 신는 것도 사전에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시축을 하기 위해서 챙겨왔던
축구하라고 보여줘요. 하지만 임영웅님이 딱 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시축 행사 하기 전부터 이미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죠. 근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신발을 신을지 아니면 축구화를 신을지. 근데 임영웅님이 딱 축구화를 신고서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연예인들 시축할 때 보니까는 축구화 안 신던데 나는 진심이니까, 진짜 축구 팬이니까 축구화 신겠다라고 해서 축구화를 신고 딱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또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시축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 이 슈팅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하인드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발목에 테이핑을 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의 좀 불편한 부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없었다면 더 잘 찾지 않겠습니까? 이게 발목이 아프다 보니까 킥력이라고 하죠. 공을 뻥 차는 파워는 변함이 없지만 미세한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이게 골대로 꽂히지 못했을 뿐 슈팅 자체는 굉장했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임영웅이 정말 진심으로 축구를 응원하죠. 축구를 응원하고 또 이렇게 메이크업 받다가 경기도 봐야 하고 여러모로 정말 축구 찐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임영웅님의 이 행사 무대는 갑작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딱 이렇게 퇴장하면서 다 인사도 하고, 이때 이제 비밀이 나와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구장에서의 이 노래 무대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노래가 딜레이 된다. 이게 왜 딜레이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콘서트장처럼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다가 1번. 2번은 뭐냐면 이 축구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워낙 큰데 이 전문 음향 시스템은요, 임영웅님이 라고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곧바로 스피커를 통해서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이런 스피커의 음향 상태가 콘서트장처럼 전문적인 장비를 쓰지 않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 큰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에 이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딜레이가 있는 거죠. 임영웅님이 노래를 한마디를 불렀는데 실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노래는 한 박자 느린 겁니다. 그러면 임영웅님이 이 배경으로 나오는 이 음악의 노래를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불러야 하는데,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임영웅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속도가 한 박자 느려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래는 흘러가 버리는데 임영웅님이 한 박자 느리게 부르는 것처럼 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시축 행사 당일날 가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들을 통해서도 봐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임영웅님이 부른 것보다 살짝 좀 더디게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래 배경음보다 임영웅님의 노래 목소리가 조금 느리게, 뒤늦게 들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EDM 히어로를 선택하기도 했고, 나아가서는 노래보다는 좀 춤에 집중을 했었던 게 아닐까. 참 아쉽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가창력 끝장나는 노래들을 이 수만 명의 일반 대중들이잖아요. 47,000명 중에 2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는 축구 팬들이잖아요. 축구 팬들이 곧 일반인인데 임영웅님을 평소에 잘 몰랐거나 노래를 잘 못 들어봤던 이 2만 명의 대중들이 임영웅님의 라이브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격할 수 있었음에도 음향 시스템이 아쉽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제가 봐도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임영웅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축구 경기를 즐겼고,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뒤돌아서서 임영웅님을 바라보는 영웅시대 분들이 보였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영웅시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축구 경기에 집중하고 있죠. 만약 이렇게 막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막 임영웅이 사진 찍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관람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보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이분도 임영웅님의 팬분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이 뒤돌아서서 임영웅님 막 손잡고 끌어안고 싶고 막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역시 영웅시대 분들의 격은 남달랐다라는 게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영상이 뒤이어서 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몇 가지 사진들,
비하인드 사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임영웅님이 저 유튜브 영상에 보면 막 여러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사진들이 이렇게 뒤를 넘겨보니까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보니까는 뭐 요렇게 된 축구 유니폼 사진은 워낙 많이 본 사진이고 요 자세도 많이 본 사진인데 마지막 사진이 좀 재밌습니다. 탁 선글라스를 끼고 본업에 충실해하는 히어로의 모습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나왔던 그 사진 촬영 장면인데 이게 이제 그 건물 내에 있는 대기실로 가는 로비 같은 공간이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독특한 포즈로 임영웅님이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 사진들 그리고 할머님과 촬영했던 사진들 등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공개될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영상들이요. 결국에는 하나하나 모여서 대중들에게도 번져 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이 많은 시축 행사를 봤던 수많은 축구 팬들 있잖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덕을 본 수많은 축구 팬들이 아마 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황의조 선수가 골을 넣은 모습 등 이 축구 팬들도 좋아할 만한 장면들도 함께 그 현장감과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축구 팬들도 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좀 아쉬우면서도 임영웅님과 소속사의 어떠한 좀 배려심이 보이는 게 사실 저 유튜브 영상을 그날 촬영해서 뭐 작정하고 편집을 했다면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거든요. 한 2, 3일이면 편집해서 업로드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시축 행사가 끝난 지 지금 벌써 2주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까지 안 올렸다라는 점을 보면 이 축구 팬분들 그리고 축구 관계자분들 나아가서는 누가 임영웅님의 유튜브 덕을 가장 많이 봤을까요? 임영웅님이 이 시축 경기에 나서서 가장 많이 득을 본 유튜브 채널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FC 서울 측이에요. FC 서울 측이 가장 유튜브 조회수에 득을 받습니다. 이게 몇 뷰가 나왔죠? 2개 영상 중에서 하나는 18만 조회수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277만입니다. 이 두 영상 합하면요. 무려 300만 조회수예요. 30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상들이 시축 행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면은 임영웅님의 저 유튜브 컨텐츠도 솔직히 2, 3일 만에 편집해서 충분히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올렸겠습니까? 바로 이 FC 서울 측의 영상들의 조회수가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이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영상 조회수들은요. 어차피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 덕분에 100만 조회수가 그냥 돌파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날 또는 시일차가 얼마 나지 않게 임영웅님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올라왔다면 아마 이 FC 서울 측의 유튜브 조회수는 이거보다 훨씬 저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죠? 뭐 다른 시축과 관계되는 축구 관계자분들, 기자분들, 유튜브들 나아가서는 수많은 방송 언론사들의 영상 조회수가 낮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점들까지 내다봤는지 제가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마 어차피 우리 채널에 올리게 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이 FC 서울 측과 많은 언론사들 또 축구 관련 유튜버들이 좀 조회수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렸던 게 아닐까. 실제로 임영웅님과 함께 촬영했던 축구 유튜버 영상, 축구 유튜버의 영상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배려심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 시축 영상이 굉장히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올라왔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임영웅님의 소속사와 이걸 편집하는 이런 소속사의 직원분들을 욕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뒤늦게 느지랑 일을 해서 시축 끝나지 한참 지났는데 왜 이제 올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임영웅님의 소속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아티스트 임영웅님 본인과 바로 소속사의 대표님인 신정훈 대표님이 신중하게 고려해서 내리는 결정들이다.
전 그래서 이 뒤늦게 업로드된 것이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헛소리 같나요? 아니면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것도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의 깜놀할 이 일본 진출 소식이 확정이 났습니다. 자, 바로 I'm Here The Final 해외 개봉인데,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 다 발표가 됐습니다만, 제가 그때 먼저 전달해 드렸죠? 일본에서도 개봉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속사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6월 2일, 20일 날 라이브 뷰잉 재팬 이라는 상영관에서 개봉을 확정지었다. 일본 진출이 그야말로 확정이 난 겁니다. 제가 하나 예언을 좀 해볼게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 일본. 자, 6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 일본. 그래요. 6개국 맞아요, 소씨. 자, 제 생각에는요, 2집 앨범이 발매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국 투어 콘서트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 일본 이 6개국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국가에서 2집 앨범 콘서트를 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을 것 같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홍콩, 일본 이 3개국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LA 콘서트를 했잖아요. 두 번째로 열릴 곳이 일본, 그 다음에 홍콩. 자, 이 3개국에서 2집 앨범이 열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 의미 없이 임영웅님의 영화를 전 세계 개봉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콘서트를 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예고편처럼 영화로서 먼저 해외 진출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 해외 개봉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해외 팬들을 공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외 팬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영화 개봉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현지 콘서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란 얘기고요. 현지 콘서트를 하려면 새로운 신규 앨범이 나와야 합니다. 신규 앨범이 나와서 임영웅님이 해외 콘서트 일정을 잡게 된다면, 자,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고 가장 많은 한국 팬들까지 현지에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미국, 홍콩, 일본 이 3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오늘 4월 19일 날짜로 한번 장담을 해보겠습니다. 예상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째 영상도 이렇게 움뽕 찰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4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